김혜민의 바로 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사 김혜민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야말로 위험수위입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여기다 사천과 울산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걱정인데요. 최근 울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12건 이상 발생했고 사천시의 경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면제자 2명으로부터 1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상남도는 진주, 사천,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이 4개 시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도내 전체 확진자 303명 가운데 86.1%인 263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방역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방역의 기본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오늘 바로 시사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창원 성산구 강기윤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과 관련된 업체들 또 이 업체들에 대출해준 은행까지 압수수색했죠. 경찰은 대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은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해피투게더에서는 기후위기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을 생각해봅니다. 또 친절한 뉴스 해설사 김태석 기자의 뉴괴남, 세상의 모든 뉴스 5만 대만 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도내 뉴스를 훤히 꿰뚫어드립니다. 뉴스를 꿰뚫는 남자 뉴괴남 보도국 김태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휴가 갔다 오셨네요. 예, 그동안 자가격리 해제도 잘 하셨고 네. 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함안에 사는 5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요. 네. 함안 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가 지난 26일 함안의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지난 2일 아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부검을 실시했고요. 예,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백신과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병을 앓고는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 전체 확진자의 90%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죠. 진주, 사천, 김해, 양산 4개 시를 중심으로 임시 선별 진료소를 늘려서 검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 지원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과 사천에서 잇따라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거든요. 네. 그래서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등 부울경 공동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겠죠. 네, 그렇군요. 지난주 경상남도에 이어서 오늘은 창원시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네, 창원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요 개발사업 편입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대상자 11명, 매매 18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7급 이상 전 직원과 직계 좀비속 등 6,600여 명을 상대로 지난 2010년 7월 이후에 고시된 창원시 주요 개발 사업장 총 27곳 만여 필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인데요. 네. 6개 사업장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11명, 18건을 확인해서 3명은 수사 의뢰를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8명은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꽤 많이 나왔네요. 이런 창원시의 발표에 정의당이 조사를 다시 하라고 했네요. 네, 정의당 경남도당이 논평을 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관과의회,
정당,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네. 공정한 조사기구를 좀 강조를 했네요. 예. 경남의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0일에 출범한다고요? 네, 이건 오늘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구성은 사실상 마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2명은 이제 상임이고요. 예. 오는 10일에 경상남도 지사의 임명장을 받은 뒤에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사무국 직원들은 도청과 경남경찰청에서 각각 파견이 됐는데 오늘부터 사무실이 경남무역회관 내에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모두 23명 이렇게 2개 과에 6개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네. 업무 공간도 나누고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실행을 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갖다가 합니다. 지난달에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됐죠. 예, 그래서 쟁점들이 모두가 정리가 됐는데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위원회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네. 이 밖에 위원 전원이 남성으로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따라서 이후에도 성비의 문제 또 교수와 법률가 등 직업이 편중이 됐는가 봅니다. 네. 그런 문제도 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제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거제 삼화여객 그리고 세일교통의 노사가 오늘 거제시청에서 임금 인상, 무사고 수당 신설 등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협상 결렬로 내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전세버스 100여 대를 준비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경상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오늘 파업에 들어갔어요. 네,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요, 병원 측이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발표한 이후에 4년 동안 미적거리다가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임금과 정년안을 제시해서 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편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상국립대 그리고 부산대병원 2곳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괴남 보도국 김태석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창원 성산구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가족회사를 상대로 경찰이 일주일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뒤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인 금속제조회사 일진단조는 2018년 진해항 이부두 터를 사들여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강 의원 측이 땅을 사면서 대출 과정에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의 사퇴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회 서경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2일 경찰이 강 의원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경찰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네요. 예, 저도 현직 국회의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된 현직 국회의원이신 분이니까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 중에서도 강기훈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고요. 또 워낙 의혹 자체가 많아서 피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수사가 상당히 강도가 좀 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검찰에 청구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강기훈 의원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앞으로 전개 양상이 좀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에 국회의원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네. 자칫하면은 경찰이 대리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사항을 비밀로 하고 뭐 위법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경찰이 강 의원과 가족들의 소환 조사는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에 뭐 강 의원과 가족들에 대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발본세권 차원에서 투기 발본세권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역대 정치인들 뭐 수사 과정을 보면요, 대부분 압수수색 다음에는 소환 조사를 하고요. 또 기소 이렇게 가는 상황이 일반적인 겁니다. 네. 뭐 경찰로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고위공직자가 이제 전 행복청장하고 강기훈 의원 2명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전 행복청장은 이미 4월 30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으니까 뭐 다음 수순은 좀 예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강 의원이 땅을 살 때 받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강 의원이 땅을 산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좀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경찰의 언론상에 얘기했던 거하고 회사 등기부등본하고 감사 보고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일단 강기훈 국회의원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고 지금도 강 의원과 배우자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일진금속 주식회사가 있어요. 네. 또 일진금속이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강 의원의 배우자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일진단조 주식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지분구조상으로 봐서는 사실상 일진금속과 일진단조는 가족회사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족회사가 은행 대출 등 합작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그런 의혹입니다. 게다가 이 땅의 용도와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 어디냐면 이제 진해항 2부도 터인데요. 네. 항만법상으로는 항만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진금속과 일진단조의 자동차 부품 공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부동산 투기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거든요. 네. 그 돈은 일진단조에서 기업은행의 기업활동 용도로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84억을 받고요. 강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이사로 있었던 일진금속에 29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법상으로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을 두 가족회사가 매입해서 투기 의혹이 명확히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 대출 용도도 위반 소지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진금속 법인의 회사 돈을 기업활동 외에 땅 매입에 빌려줬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거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진금속, 일진단조 이 두 가족회사가 2018년 당시에 매입한 진해 이 부두 땅은요. 매입 당시에 대규모 법원 땅으로 이제 법원 경매는 나와 있었는데요. 규모가 네. 24,000평 정도 된답니다. 다른 법인과 합해서 27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네. 2019년과 2020년에 이 땅의 75%를 되팔아가지고 단기간에 30억 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봤다 이런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시세차익은 이제 매입한 이제 회사에서 일진단조가 받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분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가족회사였기 때문에 최대 수혜자는 결국 강기훈 국회의원과 그 자신과 그 가족들이라는 게 명백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시세 차익 30억 원이나 발생했군요. 네,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 의원은 함께 땅을 산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를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와 수십억 원의 땅 거래와 금전 거래를 해온 게 확인됐다면서요. 예, 문제가 된 그 진해 2부도 땅 매입도 이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가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배우자와 아들이 대주진 일진단조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땅을 매각할 때 그 땅을 산 사람도 또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강 의원과 두 개의 가족회사와 이 조폭 출신 사업가가 이 땅을 둘러싸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이제 주고받은 것들에 대해서 경남경찰청과 특수본의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강기훈 의원 본인은 업무상 알게 된 지인이다 이렇게 애써서 말하고 있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어서 향후 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도 강 의원은 줄곧 모르쇠 입장입니다.
부동산 매입은 물론이고 가족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압수수색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네요. 네, 이 강기훈 의원이 일진금속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게 언제냐면요. 네. 등기부 등본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2021년 3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네. 네. 모 언론사에서 진해 2부도 땅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된 게 2021년 1월 달이었거든요. 네. LH 사태가 터진 게 3월 2일이었어요. 예.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전국을 강타하고 있을 시점에 대표이사를 그만두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강 의원은 일진금속이 2004년도부터 대표이사로 있었으니까요. 모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땅을 매입하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게 2018년, 2020년 사이인데 네. 이때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영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솔직하고 사과할 게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하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기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참 이러한 일은요. 지난 4월 29일 날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강기훈 의원님은 국회 출석률이 아주 높은 분인데요. 이분이 이 본회의장에 이날 표기를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네. 예. 지금 그러나 현해에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소급 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적용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로 만약에 돌아가서 이 법률안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은 진해 신항이라는 것은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설사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공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들어진 법은 채직한 지 3년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통과된 법으로서는 소급 적용이 없어서 법률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가암정공원의 지장물 보상권도 역시 소급 위법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예, 한편 자치단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4명, 창원시는 3명의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는데 그런데 진보당에서는 결과를 놓고 혹시나가 역시나다 이런 논평을 냈죠. 네네. 경남도가 4월 30일 날 4명, 창원시가 오늘 3명, 공직자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도민들과 시민들로 봐서는 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동료들을 조사한다고 이제 마음고생도 참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은 이번 발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자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게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해야 되는 셀프 조사라는 게 특히 상급자와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 또 개발사업 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독립된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설사 저는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간 전문가를 공식적으로 참관이든 참가든 시켰다면은 그나마 좀 신뢰가 좀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공무원들이 마녀 사냥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만약에 오늘까지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정부 특수본에서 경남도의 부동산 투기 공직자가 발견이 되면은 그때 이 다 발표가 허수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믿지 않겠죠. 예. 네. 그래서 경상남도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뿐만 아니고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이해충돌 방지법 등 굉장히 많은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요, 이게 빠져나가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생겨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무직 공직자, 또 지방의 개발 사업들, 또 남부 내륙철도, 진해시랑 같은 국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다 관리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로 다 제어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된 명문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패방지조례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게 부동산 투기에 관련해서는요, 셀프 감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시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센터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경남도가 42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경남도의 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다잖아요. 예. 네. 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윤리강령 조례에 독립된 감시기구를 둬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당한 재산 증식을 못하게 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열심히 벌어도 집도 못 사는 서민들이 있잖아요. 네.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연이어 나오는 소식들을 접하는 도민들 마음이 가장 화도 나고 착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회 서경철 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 상황을 이영지 리포터가 전합니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60년 전통의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창원터널은 장유 쪽의 정체입니다. 또 창원대로는 용원교차로에서 명곡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 2-3번가량 기다리고요. 봉양로는 신촌광장에서 봉암교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315대로 따라 합성동 지난 차량들 창원 6교에서 좌회전 신호 2-3번가량 받습니다. 진주 시내도로는 시청 사거리에서 공단광장 쪽으로 양방향 모두 서행하고요. 또 삼전 아파트에서 선악 사거리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대저에서 덕천 구간, 또 중간고속도로는 대저에서 삼락 쪽으로 3km씩 정체고요. 남해제 2지선은 서부산 가는 길, 감전에서 2km가 막힙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주말 휴일 사이 총 1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은 누적 확진자 수도 4,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선희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말 휴일 동안 총 1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감염 경로 보면 통영에 이어 양산에서도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사천에서는 음식점에 이어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또 주말 사이 쏟아졌습니다. 네, 주요 전파 경로를 보면 유흥업소와 음식점, 교회, 공장 이네요. 그렇습니다. 4월에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요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 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까지 단란주점을 매개로 한 진주 지인 모임 누적 확진자는 102명, 진주 교회 관련 24명, 또 진주 라이브 노래 연습장 관련해서 22명, 사천 음식점 관련 누적 확진자 70명입니다. 사천 유흥업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37명,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 49명, 김해 보습학원 관련 오늘 또 총 50명이 됐습니다. 네. 또 양산 식품공장 관련해서 총 15명, 통영 식품공장 관련해서 총 33명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있던 사천과 진주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거리두기 2단계를 9일과 10일까지 각각 연장했고요. 또 1.5단계였던 양산시도 내일부터 1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네, 오늘도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2자릿수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줄었네요. 네, 주말 휴일 동안 검사자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어제 44명에서 오늘은 10명이 줄어든 34명입니다. 사천에서 13명, 진주 7명, 양산 5명, 창원과 김해가 각각 3명, 거창 2명, 밀양 1명입니다. 네. 현재 누적 확진자는 4,046명이고요. 입원은 483명입니다. 예, 사천부터 감염 경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천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80대 남성으로 집에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감염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자가격리 중 사망했고 사후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남의 누적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 사천 확진자 13명 중 7명은 사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인데요. 5명은 방문자고 1명은 종사자, 1명은 접촉자입니다. 사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이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경남도 외에도 전북과 대전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62명을 검사했는데요. 아직 검사 중이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276명입니다.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고 나머지 1명은 격리 중 양성 판정 받았는데요. 진주 소재 교회 방문자입니다. 네, 진주 확진자 7명의 감염 경로도 나왔나요?
진주 확진자 7명 가운데 4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인데요. 기존 확진자의 가족들입니다. 한 명은 진주 음식점 관련 확진자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네. 양산은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들의 가족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양산 확진자 5명 중 2명이 양산 소재 식품공장 관련 확진자로 공장 근로자의 가족입니다. 현재까지 관련해서 총 109명에 대해 검사 진행했는데요. 양성이 15명, 음성 94명입니다. 또 나머지 2명 중 1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고요. 또 양산 확진자 1명과 김해 확진자 1명은 김해 소재 보습학원 관련한 확진자입니다. 네, 추가 확진자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방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제대로 바로 봅니다. 신속하게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 바로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막연하고 어려운데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법. 오늘부터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해피투게더 시간에는 기후위기 문제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그리고 인간과 공존하는 길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뉴스 펭귄의 남주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펭귄 이름이 사랑스러운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펭귄은 멸종위기와 멸종을 재촉하는 기후위기에 맞선 뉴스 미디어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펭귄이라는 이름을 통해 멸종위기와 기후위기에 저항한다라는 미션을 뚜렷하게 표방합니다. 네. 펭귄은 멸종됐거나 멸종의 벼랑 끝으로 몰린 동물을 상징하는 거죠. 또 하나는 퍼스트 펭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위험한 상황에서 위기를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일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바닷물에 뛰어드는 이 퍼스트 펭귄처럼 멸종저항 미디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저는 뉴스 펭귄에서 멸종위기 파트를 주로 맡은 남주원 기자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멸종위기 파트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뉴스 펭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수달 소식이 활발히 들려오는데요. 네. 서울부터 살펴보면 최근 한강에서 이 멸종위기종 수달이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고덕천을 지키는 사람들, 중랑환경센터 등 환경단체 3곳이 수달 서식 조사에 나섰는데요. 네. 그 결과 한강 지류에 서식하는 수달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예. 수달의 출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수달은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입니다. 네. 과거에는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인간에 의한 수질 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죠. 예. 2012년부터 이제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수달의 출현은 이들의 서식과 복원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수달이 서울 수계내 여러 곳, 특히 지류들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그렇군요. 혹시 한강에서 발견된 수달 개체군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조금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네. 발견된 일부 수달들의 배설물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방습제 등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수달이 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직접 먹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의 먹이인 물고기를 삼키면서 그 물고기 몸속에 있던 플라스틱을 그대로 섭취했을 것으로 보여요. 네. 환경단체들은 부족하거나 오염된 먹이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 수달들의 현 상태를 보여준다면서 이 열악한 수달 서식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 멸종위기종 수달이 먹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안타깝고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최근 수달의 잦은 출현, 한강의 자연송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달이 발견된 지점들이 모두 상당 기간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러운 물리적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수목이 우거지면서 수달의 응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강 본류나 과도하게 정비된 지류들에서는 수달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과 비교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창원에서도 수달이 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네. 창원에는 지난해 9월에는 은어가 돌아오고 또 11월에는 연어가 찾아왔는데요. 올해는 도심 하천인 창원천과 남천에서 수달 4마리까지 발견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창원시는 창원천에서 1마리, 남천에서 3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이달 12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창원으로 수달이 다시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창원 시민들의 생태계 보건 노력도 큰 역할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창원시 시민들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도랑을 살리고 또 하천 생태계 복원에 힘을 썼는데요. 그 결과 도심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 멸종위 기종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거죠. 네, 그렇군요. 창원천과 남천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이후에 창원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생태계 자생력을 믿고 인위적인 서식 환경 개선은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대신 멸종위기 수달과 이 도심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명 수달 지킴이 양성 시민교육과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산책로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수달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실제로 이 창원천과 남천은 도심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양호하고 또 서식하는 물고기도 많아서 수달 먹이 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네.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돼서 인위적인 영향이 적다는 점이 바로 이 수달 서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반가운 소식인데 반가워만 할 게 아니고 무엇보다 수달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수달은 수생태계 질서와 먹이 사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핵심종이죠. 또 생태환경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도심 하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하천의 수질과 생물 다양성이 개선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겠죠. 네. 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거를 해서 서식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코너 제목이 해피투게더잖아요. 네. 인간과 또 동물들, 우리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격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펭귄 남주원 기자였습니다. 오만때만 뉴스. 오만때만 뉴스 뉴스캐스터 노명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법특권을 없앱니다. 네, 교황청이 지난 30일 바티칸 고위 성직자들의 사법특권을 없앤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원래 추기경이나 주교들은 죄를 지으면 그 별도의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평신도와 똑같이 바티칸의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발표인데요. 예.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그 카톨릭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직권인 긴급 명령을 내린 건데요. 네. 또 이 개혁 발표 하루 전날에는 바티칸의 모든 직원이 54,000원 이상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김영란법이 떠오르는데요. 네네. 네. 가톨릭 내부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청빈한 삶으로 존경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부의 부패나 관료주의, 파벌, 갈등의 그런 고질병을 개혁하는데 적임자로 여겨져 왔는데요. 현재 카톨릭 개혁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번에는 이 한국 천주교의 큰 별인 정진석 추기경의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그 잔액 전부를 어려운 곳에 기부하도록 하고 떠나신 청렴한 그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베풀고자 했던 정진석 추기경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예. 또 가톨릭 개혁의 새로운 바람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오만때만 뉴스는요. 악어가 머리를 내밀어도 공부를 쭉 해야 해요. 네,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한 여교사가 보트 위에서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옆에서는 악어가 수시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소개돼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악어가 수시로 얼굴을 내미는 상황인데 보트 위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네.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오지인 찔로마 마을은 인터넷이 잘 잡히지 않아서 한 여교사가 직접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이 보트 위에서 인터넷 접속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때 보트 주위에는 악어들이 수시로 이 머리를 쏙쏙 내민다고 하네요. 정말 공부하기도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예. 네, 무섭다고 핑계대고 공부 안 할 법도 안 했으면 한데 좋겠는데. 네,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훌륭합니다. 그렇죠. 네, 악어가 덮칠까봐 겁이 났지만 그런데 인터넷을 잘 잡기 위해서 보트 위에서 여전히 공부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여교사는 또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보트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작년 기준으로 약 408만 개의 학교가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요. 약 7,500개의 학교는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악어 걱정 없이 좀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선생님도 건강 좀 챙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오만때만 뉴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힘들어요. 네, 이제 곧 어린이날인데요. 네. 이런 조사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구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동의 행복감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 재단 설문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아동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3점이 나왔고요. 일반 가구의 아동은 7.47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어른들의 경제적 타격이 아동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면과 공부, 미디어 등 이 아동 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점수로 환원한 이 아동 행복 지수에서는 0점을 기록한 아동의 비율도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났는데요. 일반 가구는 0점인 아동이 전체의 4%였지만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더불어서 코로나 이후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도요.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고요. 또 반면에 우울과 불안 점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행복 지수가 0점이라면 0점.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이들의 마음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갔으면 합니다. 예.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만때만 뉴스 노명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하만 가야 5일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협의회를 발족하고 하만군청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가야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정은희, 기술 우동일, 구성 민혜영, 노명주, 저는 김혜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